여러분 안녕하세요, 효끼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바꿨는데 어떤가요? 지금 제 얼굴이 잘 비춰지고 있는지, 제 목소리가 잘 녹음이 되고 있는지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제대로 잘 촬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번 영상은 일본 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니 2025년 뭐 했다고 1월이 벌써 끝나려고 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지 8년차가 되는데 진짜 일본에서 오래 일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진짜 일본어로 열심히 나 일했다 하고 이렇게 쓰담쓰담 제 자신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일본 회사에 다니면서 이런 점은 좀 되게 재밌다라고 느끼는 점이라든가 이런 점은 좀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르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하니까 마지막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출근에 대해서인데요. 일본은 도심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지하철로 출근을 많이 합니다. 저도 도쿄에서 살고 있어서 지하철로 이제 통근을 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버스라든가 자차로도 이제 통근을 많이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자차로 통근을 하는 게 회사의 계약에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주차장이 엄청 비싸고요. 뭐 1시간에 10,000원까지 하는 데도 있고, 도쿄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차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예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회사 측에서 예를 들어 통근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면은 이게 약간 산재 비슷한 그런 걸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회사에서는 자차로 통근하는 거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우리가 많이 본 그 지하철 역사에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막 푸시맨이 막 이렇게 하고 약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찐으로 있는 일이고요. 진짜 저도 매일매일 출근할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특히 겨울에는 난방까지 있다 보니까 거의 어지러울 정도로 진짜 통근하는데 좀 힘들 때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일본은 재택을 이제 같이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재택이 주 3일이고 출근이 이틀이거든요. 뭐 약간 그런 하이브리드 형식인데 그나마 이제 출근을 좀 줄이고 회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는 대부분 이제 점심시간은 개인 플레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같이 밥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오늘 메뉴는 뭐 이거다 이렇게 정해지면은 뭐 같이 그거 메뉴를 먹다던가, 아니면 회사 막내가 준비를 한다던가. 일본은 진짜 웬만해서는 같이 먹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입사 동기라든가 뭐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뭐 같이 밥을 먹는다던가 그런 거 있긴 한데, 저도 그냥 같이 먹는 경우가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그 정도일 뿐이고, 편의점 도시락을 사온다던가 푸드트럭이라든가 뭐 도시락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사와서 휴게실에서 먹다던가 약간 그런 게 대부분이고, 도시락을 싸오신 분들도 한 10명 중에 한 5명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점심시간 굉장히 개인 플레이가 잘 되어 있고, 저는 좀 항상 이제 밥을 먹으면서 소화소화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떨 때냐면은 생각보다 회사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뭐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점심시간에는 온전히 그냥 쉬어야 되는데 샌드위치 같은 거 진짜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먹으면서 일하거나, 그 패밀리마트 이런 편의점 가면 진짜 이만한 반찬국 같은 거 팔거든요. 진짜 막 한두 입밖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사서 하나 먹고 이제 점심시간 끝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아니 한국인은 밥집인데 어떻게 그거 먹고 일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식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은 식대가 안 나오고 대신 교통비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왕복으로 한 900엔 정도 들어서 그냥 점심 비용이다 생각하면은 뭐 똔똔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재택하면은 교통비도 식대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회사의 특징으로 신입사원을 굉장히 소중히 하는 문화가 네즈이테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본은 신소츠카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신졸이 굉장히 막강한 파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 대학교 3학년쯤에 이제 취하를 해가지고 대학교 4학년쯤에 이제 내정을 받아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회사에 입사하는 약간 그런 정해진 스케줄 같은 걸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그 신조를 제대로 키워서 우리 회사에 이바지를 하는 인재를 만들어 가자, 약간 이런 게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그만큼 연수 같은 것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뭐 특정 이벤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조 카드는 진짜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본에서 취업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꼭 이 신조 카드를 잘 쓰셔서 무사히 원하시는 기업에 취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갑자기 취업 이야기로 돼버렸는데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다음에는 오미야게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 오미야게가 뭐냐면 주말이라든가 연차를 껴서 어디를 갔다 왔는데 거기 지역에 뭐 과자라든가 뭐 그런 먹거리를 사와서 회사에 이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화가 되게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저도 한국에 갔다 올 때나 어디 뭐 국내 여행 갔다 올 때 항상 이제 오미야게를 드리는데 이 오미야게가 솔직히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돈지랄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몰 토크의 소재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한국 과자 가져오면 사람들이 이거 뭐냐고 이름부터 막 물어보고 어디서 파냐고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오미야게 문화가 생각보다 저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매번 갔다 오면 오미야게를 드려야 되니까 어디 여행 갔다 오더라고 웬만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갔다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적절하게 오미야게를 쓰면은 뭐 회사 사람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라든가 추석 때 그런 명절 선물 세트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똑같이 뭐 설날도 있고 오봉야스미도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부럽더라고요. 동생도 이제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명절에 선물 세트를 이제 과일 되게 큰 이제 한 바구니를 부모님한테 이제 보내더라고요.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전 그게 없으니까 어쨌든 내돈내산으로 과일 바구니에서 보낼 수 있긴 한데 내가 보낸 거랑 회사 차원에서 보낸 거랑 약간 이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느낌이. 내가 좀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다라는 걸 좀 어필을 못하는 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약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일본 회사의 특징 중에 집세를 보조해주는 문화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전에 다녔던 회사가 매월 2만 엔 정도 이제 보조를 해줬거든요. 진짜 큰 대기업이라든가 복지가 빵빵한 회사의 경우에는 최대 10만 엔까지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집세를 보조해주면은 내가 저금할 수 있는 돈도 많아지고 집세 보조해주는 회사가 너무 부러운데 아쉽게도 지금 회사는 집세 보조에는 해주는 게 없고요. 다행히 제가 지금 준쿤이랑 같이 사는데 준쿤 회사에서 3만 엔 정도 이제 보조를 해줘가지고 집세를 조금이나마 절약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작 3만 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3만 엔이 어딥니까? 일단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 집세 보조에 대해서는 뭐 집을 산다던가 예를 들어 뭐 일정 나이를 이제 넘었다 하는 경우에는 좀 집세 보조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회사마다 조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웬만해서는 집세 보조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이 다음으로 회식 문화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점심 회식도 있고 저녁 회식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법카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사에서 법카를 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뭐 일본 특징일 수도 있긴 한데 일본은 진짜 회식이 대부분 내돈내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뿜빠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좀 어느 정도 영차가 찬 선배 회사분들이 많이 내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내 돈을 내야 되는 거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물론 회사마다 이제 복지로 회사 자체에서 뭐 커뮤니케이션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회식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분기별로 있는 경우가 많고 회사 사람들끼리 뭐 마시러 가자 할 때는 진짜 내돈내산으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세상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일정에 대해서 이날은 안 되고 이날은 되고 다 이제 되는 날에 맞춰서 그 이날을 회식으로 하자라는 거를 대부분 한두 달 전에 정합니다. 초세상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1, 2차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 1차로 끝내는 경우가 훨씬 많고 전에 있던 회사는 게임 회사고 워낙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4차까지 5차까지도 달려봤긴 하는데 확실히 이런 회사의 풍토? 뭐 문화라든가 연령대에 따라서 좀 회식 문화는 좀 달라지기는 해요. 회식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회식이 생겨도 뭐 이쯤이면 한 번쯤 가도 괜찮겠지 약간 이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회식이 많아서 가기 싫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많이 들었고 뭐 일본도 근데 케바케긴 해요. 왜냐하면 타이쿠카이라는가 그런 영업
그런 직종 같은 거에는 진짜 회식도 많고 술자리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뭐 자잘한 거인데요. 뭐 유급휴가 같은 것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쓰기 편합니다. 뭐 시요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개인적인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요데 오야스미 이타다키마스 약간 이렇게 하고 그냥 이유도 안 내고 이렇게 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긴 하는데 일본은 뭐 그렇게 써도 아무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책임을 지고 쉬는 건 약간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쉬는 거에 있어서 이제 터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파티션 없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2개밖에 안 다녀봤지만 2개 다 파티션이 없는 회사였고 일본 회사에 다니는 한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파티션이 없대요. 거의 한 90%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파티션이 없는 회사를 이제 직장 생활을 스타트를 해서 그런가 그렇게 거부감은 없고 또 제가 기획직이다 보니까 키무라산 초또 이 데스까 약간 이런 한두 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파티션이 없으면 그냥 바로 불러서 물어보고 하면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파티션 없는 문화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약간 이런 게 내가 회사의 노예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들으면서 뜨악한 게 정수기 없는 회사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없는 회사 없는데요. 보안 때문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저는 지금까지 다 정수기가 있는 회사를 다녀서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좀 너무 인권을 유린하는 일단 물은 마셔야 되잖아. 밥은 내가 알아서 먹지만 물 정도는 회사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회사도 있다는 거.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일본은 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회사도 많아요. 제가 다닌 회사 중에는 맥주 서버 이렇게 있던 회사도 있었고 지금 다닌 회사는 아이스크림 자판기도 있거든요. 근데 1년 다녔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뭐 근처에 편의점도 있긴 하니까 잘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궁금한 점이긴 한데 혹시 회사에 흡연실이 있나요? 일본 회사는 전부 다 흡연실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 회사를 안 다녀봐서 대부분 이제 밖에서 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건지 아니면 흡연실이 따로 마련이 돼 있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일본 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첫 스타트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국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틀린 점이 있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 뭐 일본 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공감 가는 점이라든가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코멘트 달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さようなら。